한국어로 말한 죄, 그 하나로 미국 연방 판사가 수갑을 차야 했습니다. 모욕당한 건 한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존심이었는데요. 그러나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녀가 침묵을 지킨 이유가 굴복이 아니라 폭풍 전의 고요였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그녀의 심판은 1시간도 지나지 않고 곧바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당당히 맞서 싸운 그녀의 여정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한국 여성의 사연입니다. 그날 아침도 여느 때처럼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정의의 최후 보루, 렉싱턴 연방법원으로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정문을 딱 들어서려는데 듣도 보도 못한 푸대접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잠깐 어머니와 한국말로 안부 전화를 하고 끊었는데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더군요. 야, 너 지금 여기서 어느 나라 말을 짓거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요. 쥐뿔도 모르는 것들이 감히 누굴 건드렸는지 제 침묵이 굴복이 아니란 걸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폭풍 전의 고요함, 딱 그거였죠. 제 이름 박지연, 올해 52,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미국 연방법원에서 판사봉을 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날은 법복 대신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죠.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동양 여자였을 겁니다. 수백 번도 더 드나들던 법원 보안 검색대. 하지만 그날은 싸늘한 시선과 함께 보안 책임자라는 레베카 포터라는 여자가 떡하니 팔짱을 끼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군요. 제 한국말 통화가 그렇게 거슬렸나 봅니다. 여기 미국 법원인 거 몰라? 어디서 감히 영어가 아닌 다른 말을 써? 대놓고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쏟아내는데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가족이랑 잠깐 통화한 겁니다. 문제 있습니까? 최대한 침착하게 대꾸했지만 돌아오는 건 비아냥뿐이었습니다. 뭐야, 영어 할 줄 알았으면서 왜 다른 나라 언어를 쓴 거야? 뭐 숨기는 거 아니야? 엄청 수상한데? 저는 제 연방 판사 신분증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제 이름 석자 박지연과 함께 연방 판사 직위가 금빛으로 새겨진 신분증을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그걸 제대로 보지도 않고 낚아채더니 주머니에 쑤셔 넣는 겁니다. 이건 명백한 모욕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법원 로비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다른 보안 직원들은 제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피하더군요. 레베카 포터는 비웃으며 한술 더 떴습니다. 내까짓 게 뭔데 여기서 그런 말을 쓰는 거야? 변호사? 웃기시네. 너 같은 것들은 꼭 뭘 숨기더라고. 특히 너네 나라 말 같은 거 쓰는 것들은 더 의심스러워. 불시 검문이다. 따라와. 저는 두려움 따위는 없었습니다. 속에서는 천불이 났지만 겉으로는 평정을 가장했죠. 수십 년 판사 생활하면서 별의별 꼴을 다 봤지만 제가 이런 수모를, 그것도 제가 몸담고 있는 법원에서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레베카 포터, 넌 오늘 제대로 임자 만난 거다. 반드시 오늘 내 오만방자함의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내까짓 게 뭔데? 레베카 포터의 그 한마디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녀 뼛속까지 스며든 오만과 편견의 결정체였죠. 제 한국 이름이 떡하니 박힌 신분증을 보고도, 아니 보려고도 하지 않고 구겨 넣던 그 손길에서 모든 게 느껴졌습니다. 그 여자 눈에는 제가 아무리 번듯하게 차려입은들 중요 인물일 리 없었던 겁니다. 제가 쓰는 한국말, 제 동양적인 외모, 그 모든 게 판사라는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다고 멋대로 판단한 거겠죠. 그러니 저는 당연히 통제하고 억압해야 할 대상이었던 겁니다. 보안실이라는 곳은 복도 구석진 곳, CCTV도 없는 밀실이었습니다. 레베카 포터는 저를 그곳으로 질질 끌고 갔습니다. 몇몇 젊은 직원들이 쭈뼛거렸지만 누구 하나 나서는 인간이 없더군요. 저는 굳이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법으로 상대해줄 생각이었으니까요. 금속 문이 쾅 닫히고 방 안에는 싸늘한 공기만이 감돌았습니다. 레베카 포터는 제 한국어 신분증과 제가 참고용으로 가지고 있던 한국어 메모들을 테이블 위에 패대기 치더니 그중 제 개인 메모 한 장을 집어들고는 제 눈앞에서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이딴 글자는 여기서 아무 쓸모도 없어. 아무라도 적어놨냐? 그 여자는 희죽거리며 말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 상황의 절대자라도 된 것처럼 말이죠. 그거 알아? 레베카가 조롱 가득한 목소리로 짓거렸습니다. 너처럼 외국말 쓰는 것들은 꼭 뭔가 숨기더라고.
순순히 털어놓는 게 좋을걸? 저는 꼼짝 않고 서서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이 이게 무슨 짓입니까? 명백한 시민권 침해입니다. 그러자 레베카는 비웃으며 제 가슴팍을 툭 쳤습니다. 변호사 나셨네. 하지만 여기선 내가 법이야. 넌 그냥 닥치고 따르기나 해. 이건 단순한 갑질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시스템이 만들어낸 괴물 그 자체였습니다. 레베카 포터는 언제나처럼 자신이 옳고 시스템은 자기 편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죠. 그리고 제가 다른 유색인종 여성들처럼 찍소리 못하고 당할 거라고 확신했을 겁니다. 꿇어. 레베카가 고함쳤습니다. 예의 따위는 개나 줘버린 지 오래였죠. 그녀는 제 한국 이름이 적힌 신분증을 손가락으로 튕기며 악을 썼습니다. 이딴 이름으로는 내 정체를 알 수가 없잖아. 내가 쓰는 그 더러운 말로 테러리스트랑 작당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굴복한 게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악당이 신나게 날뛰도록 내버려둬야 그 죄를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레베카 포터는 제가 한국말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저를 법정 모독죄, 심지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위험인물로 몰아가려 했습니다. 제 한국 이름과 정체성을 짓밟고 서류를 찢어발기면서 희열을 느꼈겠죠. 하지만 그 여자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말이죠. 그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바로 자신을 심판대로 끌고 갈 증거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방 안에는 오직 레베카 포터의 의기양양한 고함 소리와 찢어진 제 서류들을 내려다보는 저희 깊은 한숨만이 존재했습니다. 누구 하나 저항하거나 울부짖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런 모욕적인 의식이 아주 익숙하다는 듯 모든 것이 착착 진행되었죠. 레베카 포터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신분증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제 한국 이름을 조롱하듯 불렀습니다. 지연박. 발음하기도 더럽게 어렵네. 이런 이름으로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아냐? 그녀는 마치 죄수 다루듯 낄낄거렸습니다. 특히 제가 침착함을 유지하자 더욱 약이 오르는 듯했습니다. 제 침묵이 그 여자에게는 감히 넘볼 수 없는 도전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폐쇄된 공간에서 레베카 포터는 그걸 깨부수고 싶었겠죠. 하지만 저는 입도 뻥긋하지 않았습니다.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두 주먹만 불끈 쥐었죠. 제 한국어 서류가 찢겨 나갈 때마다, 제 이름이 모욕당할 때마다 부모님이 제게 주신 이름 석자의 의미와 자부심이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소중한 기억들이 저 야만적인 여자의 손에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까불지 말고 가만히 있어. 레베카 포터가 윽박질렀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시끄러운 저항보다 서늘한 침묵이 적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레베카 포터 뒤에 서 있던 헤일리 밀러라는 젊은 경찰은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부당한 상황에 끼어들 용기가 없었던 거겠죠. 그때 찢어진 제 서류 조각 하나가 레베카 포터의 구둣발에 채였습니다. 그녀는 그걸 구두 끝으로 툭 차버리며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문가에 버티고 서 있던 조던 하퍼 경사라는 작자는 저를 흘끗 보더니 못 본 척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지만 정의감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한통속이 되어 이 모든 만행을 방관했습니다. 미국의 판사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오직 오만과 편견에 가득 찬 권력의 이름 아래 범죄자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것을 말입니다. 겨우 동양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말이죠. 레베카 포터, 그 여자는 전에도 비슷한 짓을 숱하게 저질렀을 겁니다. 이번처럼 대놓고 한 사람의 정체성을 모욕하진 않았더라도 약자들을 괴롭히며 자신의 권력을 확인하는 것을 즐겼겠죠. 그리고 이번에도 제가 그냥 물러설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자신이 지금 누구를 건드렸는지 몰랐습니다. 그 법원의 모든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바로 저라는 것을 말입니다. 몇 분 뒤 그 모욕적인 쇼는 끝났습니다. 레베카 포터는 마치 대단한 일이라도 한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일어섰습니다. 제 손에는 찢어진 서류 조각과 구겨진 신분증만이 남아 있었지만 저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빳빳이 들고 레베카 포터의 눈을 똑바로 쏘아보았습니다. 피해자가 아닌 심판자의 눈빛으로 말이죠. 당신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야. 저는 나지막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피할 수 없는 미래였죠. 레베카 포터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딴 소리 짓거리는 년들 한두 번 본 줄 알아? 너 같은 것들은 결국 다 깨갱하고 사라지거나 빌빌거리면서 사과하러 오게 돼 있어. 세상 물정 모르는군. 난 항상 오르니까. 그러고는 주머니에서 제 연방 판사 신분증을 꺼내 테이블 위로 휙 던졌습니다. 법정은 저쪽이니까 알아서 찾아가. 재판 늦지 말고. 뒤도 안 돌아보고 그 여자는 짓거렸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제 신분증을 챙겨 가방에 넣었습니다. 당당하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제 발걸음은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제 구두굽 소리가 차가운 복도에 울려 퍼질 때마다 그건 굴욕을 딛고 일어서는 패배자의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모욕한 자에게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할 정의의 여신의 발걸음이었죠. 무거운 금속 문이 제 등 뒤에서 쾅 닫혔습니다. 복도는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범죄가 벌어진 후 아무도 진실을 말하려 하지 않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죠. 하지만 저는 고개 숙이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타오르는 분노와 결연함이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너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다. 레베카 포터의 얼굴에 떠올랐던 그 오만한 비웃음, 제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두고 봐라, 누가 마지막에 웃게 될지 말이야. 레베카 포터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는지 까맣게 모르고 있었죠. 그 여자는 시스템 뒤에 숨어 약자들을 괴롭히는 데 익숙한 그런 부류의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그 여자가 전에 상대했던 그런 힘없는 피해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침묵으로 포장된 복수의 칼날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복도 끝 산비 법정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제 구두굽 소리는 마치 레베카 포터의 운명을 향해 똑딱거리는 시한폭탄 소리 같았죠. 복도에 있던 사람들은 감히 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제가 가진 진실의 무게가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으니까요. 법정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치욕감과 분노가 들끓었지만 저는 그것을 정의를 향한 에너지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법정에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심판을 내릴 것이었습니다. 레베카 포터, 그 여자는 제가 그저 모욕당한 힘없는 동양 여자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잠시 후 법정에 들어선 저를 보고 판사석에 앉은 제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착각을 했는지 깨닫게 될 겁니다. 자신이 직접 한 무덤에 스스로 들어가게 될 거라는 것을 말이죠. 저는 법정 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아는 변호사, 피고 측 관계자, 원고, 기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몇몇 시선이 제게 쏠렸지만 대부분은 판사의 등장을 기다리는 평범한 법정 풍경이었습니다. 왼쪽 테이블에는 오늘 예정된 사건의 피고 측 법률 대리인과 함께 레베카 포터가 보안 책임자 자격으로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오만한 표정으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제가 법대 앞으로 나아가 판사석으로 향하자 법정 전체가 일어섰습니다. 레베카 포터 역시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섰지만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제가 판사석 중앙에 앉아 정면을 응시하자 그제야 고개를 든 레베카 포터는 저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믿을 수 없다는 듯 격렬하게 흔들렸고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저는 모든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오늘 아침 감히 누구에게 그런 모욕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제 경고가 빈말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이죠. 레베카 포터가 제 얼굴을 보고 그대로 굳어버린 그 순간 법정 안의 모든 권력관계는 역전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깨달았을 겁니다. 자신이 감히 누구에게 삿대질을 하고 모욕을 주었는지 말입니다. 저는 더 이상 레베카 포터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모욕당한 한 명의 동양인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법정의 정의를 바로 세울 판사, 박지연이었으니까요. 법정 안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죠. 제가 누군지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똑똑히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방금 전 레베카 포터의 표정 변화를 목격했기 때문에 그 진실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던 겁니다.
제 판사 법복은 전날 벗어두었던 의자 위에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단순한 검은색 천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게 더러운 손으로부터 정의를 지키는 갑옷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가 법복을 걸쳤습니다. 나는 모욕당했지만 꺾이지 않았다. 나는 상처 입었지만 결코 약하지 않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내가 있어야 할 바로 이곳에 서 있다.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마치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법정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레베카 포터는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서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억누르는 듯 보였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도덕적 권위, 경찰학교 따위에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그런 힘에 압도당한 것이었죠. 판사님, 심리를 시작할까요? 법원 서기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시작하세요. 제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방 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레베카 포터 같은 인물을 용인해온 이 썩어 빠진 시스템 자체를 오늘 이 자리에서 단죄하리라 저는 굳게 다짐했습니다. 서기가 오늘 심리할 사건 번호와 내용을 읊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번호 CS-2024-789 원고 아멜리아 클라크 외이인 피고 렉싱턴시 보안국 및 부보안관 레베카 포터 외 3인 직권 남용으로 인한 시민권 침해 및 정신적 피해 보상 청구 소송. 양측 준비되셨습니까? 그 지루한 목소리 속에서 레베카 포터라는 이름이 반복될 때마다 저는 오늘 아침 저에게 가해졌던 모욕과 그동안 이 여자에게 당했을 수많은 피해자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래, 오늘 너의 죄를 낱낱이 밝혀주마. 그리고 네가 받아야 할 벌을 정확히 내려주마. 저는 속으로 칼을 갈았습니다. 원고 측 변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인을 불러주세요. 저는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레베카 포터와 그녀가 속한 시스템을 향한 정의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증인으로 나선 여학생, 바로 아멜리아 클라크였습니다. 그녀는 남자친구가 부당하게 체포되는 과정을 촬영하다가 레베카 포터에게 폭행당하고 휴대폰까지 빼앗겼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녀가 뜨거운 순찰차 보닛에 얼굴을 처박혔던 순간을 이야기할 때 제가 물었습니다. 그 가해 행위를 한 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지목할 수 있습니까? 아멜리아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피고인석 근처에 앉은 레베카 포터를 향해 손가락을 뻗었습니다. 바로 저 여자입니다. 레베카 포터 부보안관입니다. 그 손가락은 정확히 레베카 포터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렉싱턴 연방법정 3비호에서 제 시선이 레베카 포터와 정면으로 마주친 그 순간, 그건 더 이상 우리 두 사람만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오랫동안 골마 터지기 직전이었던 이 시스템의 부조리와의 전면전이었죠. 오늘 이 법정은 정의가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똑똑히 목격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제 한국 이름을 모욕하고 제 정체성을 짓밟았던 그 오만한 경찰관은 이제 이 법정에서 가장 강력한 자리에 앉은 저 박지연 판사 앞에서 자신의 죄값을 치를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아무 말 없이 판사석에 앉아 심리를 진행하는 것, 그 자체가 레베카 포터에게는 가장 끔찍한 공포였을 겁니다. 저를 그저 힘없는 동양 여자로 취급했던 모든 인간들은 이제 똑똑히 목도하게 될 겁니다. 정의는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죠.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보안실에서 기고만장했던 레베카 포터는 이제 잿빛 얼굴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그 잘난 제복도, 허리춤의 총도, 빛나던 이름표도 이제는 초라한 장신구에 불과했죠. 그녀는 어찌할 바를 몰라 허둥댔습니다. 사과, 변명, 침묵. 어떤 선택을 하든 그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사실만이 명백했습니다. 감히 연방판사를, 그것도 자신이 지켜야 할 법정 안에서 모욕한 죄. 그리고 과거부터 이어져 온 수많은 직권 남용의 죄. 그 대가는 혹독할 것이었습니다.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제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심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 말은 레베카 포터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을 겁니다. 첫 번째 증언이 끝나고 저는 태연하게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은 계속해서 레베카 포터를 향해 있었습니다. 위협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도망갈 곳은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려주는 것이었죠. 두 번째 증언, 68세의 노병 리처드 코너 씨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레베카 포터가 지휘하던 보안팀에게 부당하게 폭행당했던 밤을 증언했습니다.
정의는 애국심이다라는 팻말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길바닥에 내팽개쳐졌다고 말입니다. 법정 안의 공기는 더욱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레베카 포터는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펜을 쥔 제 손에 들어간 힘만으로도 모두가 제 분노를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그의 증언이 끝났을 때 그의 눈에는 눈물 대신 저를 향한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휴정 시간, 모두가 자리를 비웠지만 저는 꼼짝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레베카 포터 또한 변호인과 함께 자리를 지켰죠. 마치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죄수처럼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저를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다시 개정되었을 때 저는 서기에게 명령했습니다. 피고 레베카 포터 부보안관,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오. 그녀는 피고로서 증언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레베카 포터는 떨리는 다리로 증인석에 섰습니다. 이제 모든 시선은 그녀가 아닌 판사석에 앉은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포터 부보안관, 제가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먼저 묻겠습니다. 오전 8시경 법원 정문 보안 검색대에서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불시 검문을 시도했는지 답변하십시오. 이것은 오늘 아침의 일과 그녀의 직무태도 전반에 대한 신문이었습니다. 레베카 포터는 군대에서 배운 대로 자세를 바로 하려 했지만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배지가 없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한 개인에게 절차에 따라 그 개인이 누구였습니까? 제 추궁의 레베카 포터는 결국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판사님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려움, 후회,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까지도 말이죠. 저는 싸늘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 증언하세요. 오늘 오전 저에게 했던 모든 언행과 행동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십시오. 피고 측 변호사가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려 했지만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피고의 평소 직무 태도와 신뢰성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계속하세요. 이제 그 누구도 레베카 포터의 편을 들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법정에서 감히 정의의 심판에 맞설 자는 없었으니까요. 레베카 포터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더니 결국 더듬거리며 아침의 일을 실토했습니다. 제가 판사님께 부적절하게 행동했습니다. 부적절하게라고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나는 보안실로 강제로 연행되었고 내 한국어 신분증과 메모는 당신 손에 의해 찢겨 모욕당했습니다. 영장도 증인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내가 항의했을 때 당신은 뭐라고 했습니까? 레베카 포터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대답 따위는 필요 없었습니다. 서기, 오늘 아침 8시 13분, 이시 복도 보안 카메라 영상을 증거 자료로 재생하시오. 법정 뒤편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레베카 포터가 제 한국어 사용을 문제 삼으며 신분증을 빼앗아 주머니에 쑤셔넣고 저를 강압적으로 끌고 가는 장면이 똑똑히 나왔습니다. 불시 검문이다. 따라와. 그 오만한 목소리까지 생생하게 말이죠.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의 일이었지만 그 모든 순간이 제 뇌리에 너무도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게서 무엇이 찢겨나갔는지, 제 한국인의 자존심이 어떻게 짓밟혔는지 결코 잊지 않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말입니다. 영상이 끝나자 제가 물었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말하는 표준 절차입니까? 포터 씨. 레베카 포터는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습니다. 아닙니다, 판사님. 그렇다면 왜 그런 행동을 했습니까? 제 서늘한 질문에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대신 답해 주었습니다. 내가 한국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내가 동양인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당신 눈에는 내가 권위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겠지요. 제 시선이 법정 안을 가로질렀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의 냉엄함이었죠. 지난 18년간 이런 불시 검문과 폭언, 폭행을 얼마나 더 자행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소수자들이 당신의 오만함에 짓밟혀야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죄 없이 연행되어 모욕당해야 했습니까? 그들이 힘이 없다는 이유로 이 부패한 시스템이 당신을 얼마나 더 용인해야 합니까? 그 누구도 감히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레베카 포터는 이제 과거의 망령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앉아있는 이 판사석은
이제 그녀의 죄를 심판하는 정의의 칼날이었습니다. 당신은 오늘 아침 한 번의 잘못 때문에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과 같은 악행을 용인해온 이 시스템 전체를 심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모든 것이 종결될 것입니다. 저는 서기에게 명령했습니다. 오늘 증언과 증거 영상은 즉시 기록으로 남기고 연방검찰 및 법무부 시민권 담당 부서의 직권남용, 위증, 판사에 대한 모욕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레베카 포터 부보안관에 대한 수사를 공식 요청한다. 또한 렉싱턴시 보안국의 레베카 포터 부보안관의 즉각적인 직무 정지 및 지난 10년간 피고인과 관련된 모든 비위 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내부 감사를 명합니다. 그 명령은 즉시 기록되었습니다. 감히 누구도 반대하지 못했죠. 제가 펜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을 때 제 시선은 마치 이 법정 안의 모든 위선과 기만을 꿰뚫어 보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두가 깨달았을 겁니다. 이 판사석은 단순한 권력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그것은 정의를 향한 나의 굳은 맹세였고 오늘 그 맹세는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법정은 마치 오랫동안 감춰졌던 추악한 진실이 드러나는 무대와 같았습니다. 저는 판사석에 꼿꼿이 앉아 모든 것을 지켜보고 기록했습니다. 제 얼굴은 평정을 유지했지만 제 눈빛은 그 어떤 분노보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때때로 저는 레베카 포터를 쏘아보았습니다. 협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악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까발려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넌 결코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상기시켜주는 것이었죠. 변호인 중 하나인 네이선 그린이라는 자가 증거 채택의 이의를 제기하려 했지만 제 싸늘한 한마디에 주저앉았습니다. 소환장은 오늘 오전에 이미 발부되었습니다. 변호인은 기록 회수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레베카 포터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포터 부보안관. 이 법정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당신과 관련된 인종차별, 권력 남용, 신체 상해 관련 민원이 최소 12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저는 누렇게 변색된 파일 뭉치를 책상 위에 툭 던졌습니다. 모든 사건에 당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모든 사건이 증거 불충분 등의 사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우연의 일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레베카 포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12건 중 10건이 유색인종 여성들이 제기한 민원이라는 사실입니다. 히잡을 벗도록 강요당한 17세 소녀, 임산부, 심지어 공립학교 여교사마저 당신에게 부당한 처우와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법정 안의 공기는 이제 분노와 경멸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레베카 포터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이 썩어빠진 시스템 전체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제가 천천히 하지만 힘주어 말했습니다. 당신은 감히 연방 판사의 정체성을 모욕하고 한국어로 된 서류를 훼손했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숨을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누구인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개의치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내가 평범한 동양인 여성이었다면 이 모든 모욕은 이전 12건의 사건들처럼 조용히 묻혔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포터 씨? 레베카 포터는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은 없습니다. 제가 나지막이 그러나 결연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저는 파일 뭉치를 책상 위에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가면 벗기기는 시작되었고 그 어떤 배지와 제복도 더 이상 추악한 진실을 가릴 수 없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피 말리는 하루가 지나고 마침내 판결의 시간이 왔습니다. 법정에는 몇몇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레베카 포터는 여전히 자신의 죄의 무게에 짓눌린 채 피고인석에 초라하게 앉아 있었죠. 저는 그녀를 법정 중앙으로 불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피고인석에서 자신의 운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때 그토록 당당했던 여자는 이제 사형을 앞둔 죄수처럼 맥이 풀려 있었습니다. 제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녀가 과거에 저질렀던 추악한 만행들, 오늘 재판에서 다뤄진 아멜리아 클라크와 리처드 코너 씨에 대한 직권 남용과 폭행 혐의에 대해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제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습니다.
피고는 이 법정의 판사인 본인에게조차 차별적인 언행과 함께 정당한 사유 없는 물리력을 행사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며 판사의 신분증과 개인 서류를 임의로 탈취하고 훼손하는 등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모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레베카 포터는 그제야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만약 내가 연방 판사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나요? 제가 싸늘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갈기갈기 찢긴 자존심과 함께 비웃음 속에 쫓겨났을 테지요. 그리고 당신은 또 다른 피해자들의 이름을 잊은 채 똑같은 짓을 반복했을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레베카 포터? 저는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따라서 본법정은 피고 레베카 포터에 대해 금일 심리한 사건 번호 CS-2024-789 관련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며 별도로 오늘 오전에 발생한 연방 판사에 대한 모욕,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시도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추가 기소 및 수사를 강력히 권고하는 바입니다. 본 사건에 대하여 피고에게 총 12년의 징역형을 선고합니다. 또한 렉싱턴시 보안국은 즉시 피고를 직위 해제하고 다시는 그 어떤 공권력도 행사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레베카 포터는 마지막으로 저를 올려다봤지만 저는 싸늘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더 이상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법원 경위들에게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을 퇴정시키십시오. 그렇게 레베카 포터는 자신이 그토록 오만하게 활보했던 법정에서 무력하게 끌려나갔습니다. 영광도 권력도 없이 오직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만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죠.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법정 안에 냉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레베카 포터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때 그토록 위세등등했던 여자의 마지막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죠. 그녀가 끌려나갈 때 그 어떤 동료도 그녀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녀가 자초한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침내 정의가 제자리를 찾았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을 위해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기록하세요. 제가 엄숙하게 선언했습니다. 사건 번호 CS-2024-789 피고 레베카 포터. 권력 남용, 시민권 침해, 폭행. 이 모든 죄를 물어 총 12년의 징역형을 선고한다. 법정 안은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레베카 포터 개인을 넘어 이 썩어빠진 시스템 전체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레베카 포터. 당신은 18년간 무슨 권리로 타인의 존엄성을 재단했습니까? 외모로, 피부색으로, 심지어 사용하는 언어로 사람을 차별하고 모욕했습니다. 하지만 똑똑히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나의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짓밟으려 했지만 결코 나의 가치를 훼손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모욕당한 피해자로서가 아니라 다시는 당신과 같은 과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의의 이름으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 누구의 위에 군림할 수 없을 것이며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엄중히 치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사법 경찰관들에게 명령했습니다. 형을 집행하도록 하세요. 레베카 포터는 그렇게 법정에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법원의 모든 직원들이 저를 보자 일제히 일어나 경의를 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복도 끝에서 저를 바라보던 한 흑인 청소부의 눈빛, 그리고 며칠 전 광장에서 저를 올려다보던 그 어린 소녀의 미소. 그 모든 것이 제게는 그 어떤 찬사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판사석에 올라 법복도 입지 않은 채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정의는 책 속에 박제된 단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 숨쉬는 행동이자 용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제 모국어인 한국어로 저 자신을 소개하며 제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딸인지를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지연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이곳 미국에서 연방 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뿌리와 정체성은 제가 내리는 모든 판결에 깊이 스며 있으며 그것이 저를 더욱 강하고 공정한 법관으로 만든다고 믿습니다. 방청석 뒤편에 앉아있던 은퇴한 판사가 미묘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간단한 말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의는 더 이상 이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에 서 있으며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앉았을 때
아무도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방 전체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법 때문도 전통 때문도 아니라 깨어난 존엄성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의 단호한 시선과 함께 제 모습이 뉴욕타임스, 애틀랜틱,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첫 페이지에 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터뷰 요청을 수락하지 않았고 책에 서명하지도 않았으며 기자회견도 열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조용히, 정확하게, 공정하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속 일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마음속에서 그 이후의 모든 재판은 결코 같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날부터 렉싱턴 연방법원에서 누군가가 정의를 언급할 때 그들은 더 이상 손에 저울을 든 눈가리개를 한 동상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불의에 맞서 싸운 한 명의 한국인 여성 판사, 박지연을 떠올렸습니다. 박지연 판사의 이야기는 단지 하나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의가 동상이나 문서, 배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어떻게 불의에 맞서고 결코 외면하지 않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피해자로 법정에 들어섰지만 각성의 살아있는 상징으로 떠났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용기와 결단력으로 말입니다. 저는 미국 전체가 시스템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되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박지연 판사의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정의가 모든 사람에게 도달하는 것을 막는 가장 큰 장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십시오. 정의는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제 그것은 얼굴을 가졌고 그 얼굴은 우리와 함께 걷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진실과 인간의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도록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특별한 한국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스페셜 튜브였습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